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접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돼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형상기억용지를 사용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 영상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종이 전문가들로부터 이 지구상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펴지는 형상기억용지란 물리학적으로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전문적 반박이 나오자 홈페이지에 게시한 형상기억용지 운운하는 해명 영상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소위 형상기억용지 파문은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리고 그 같은 선관위의 궤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법원의 선거재판이 얼마나 총체적 문제점을 지닌 재판인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 좌익운동권의 실체를 파헤친 소설 86학번 성현이를 쓴 작가이자 현재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공동대표인 박성경 박사가 조갑재, 이병태, 이준석 씨 등과 함께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온 대표적 인사 중 한 명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경 박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규재 씨를 만나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던 지인의 전원이라면서 정규재翁께서 하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주장하길래 재판 검증 과정에서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왔답니다 했더니 그게 형상기억종이라는군 했답니다라면서 막가자는 겁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경 박사는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재차 물으니 그런 종이가 있다는군 했다는 겁니다라면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지요. 옳다 해도 인정하고 사과하기 싫거나 과대망상증에 걸렸거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경 박사의 이 소셜미디어 글이 게시되자 많은 이들이 댓글을 달아서 정규재 주필을 질타했습니다. 원색적인 내용이나 인신공격성 내용 등을 제외하고도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형상기억종이라는 게 있는지 출판 게 35년인데 그런 종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이 일반 종이의 수십 배는 어느 제지사인지도 궁금. 하하. 이거 선관위에서 지웠대요. 근데 오상진은 이거 말하면서 안 창피했나 봐요. 복원되는 종이라. 앞뒤로 코팅된 종이는 봤어도. 여기서 오상진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마 선관위의 당초 영상, 그러니까 형상기억종이, 형상복원종이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선관위의 궤변을 오상진이를 아마 섭외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한솔 제지에서 200년 앞을 내다보고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입니다. 완전히 비꼬는 댓글이구만요. 형상기억종이가 투표용지가 맞다면 접힌 자국 있는 건 전부 무효표란 말인데 어떻게 해석해도 부정선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재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용지가 한 절반쯤 나오고 또 접힌 자국이 있는 투표지가 한 절반쯤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도 지금 선관위의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당초 형상기능보건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은 백보양보해서 만약에 선관위가 처음에 주장한 대로 그런 형상기억용지라면 모든 투표용지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빳빳해야지 왜 어떤 것들은 접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런 댓글들도 보입니다. 형상기억종이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박합니다. 쿠팡에서 형상기억종이 판다고 검색해보니 모는 종이더라고요. 크크크. 형상기억학금은 들어봤어도 종이는 들어본 적이 없음. 그럼 대한민국 모든 투표용지는 복원돼야 정상인데 안 되는 건 뭘까요? 규제나 병태나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배웠다고 칼럼도 쓰고 하는 인간이 기억형상 종이의 존재 여부도 모르냐?
세상에 없는 걸 있다고 하는 아집, 이런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박성경 박사는 또 부정선거 회방자들이란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힘당 의원들은 헌재 재판에서 윤통이 살아나길 바랄까 그대로 죽길 바랄까, 말할 것 없이 죽기를 바란다.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은 부정선거가 밝혀지길 바랄까 영원히 묻히길 바랄까, 말할 것 없이 묻히기 바란다. 왜냐고? 쪽팔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나라를 망친다. 진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자기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선관위를 향해 외쳐야지. 서버 까보라고. 서버 또 바꾼다잖아. 너희도 공범이야.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지난 2020년의 제21대 총선, 즉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를 얘기했다. 해결해 나갈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돕고 함께 가겠다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 라면서 소위 내란 우는 주장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내란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다면서 야당과 언론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경험자인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현재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 중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과 장관급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권한대행 경험을 상기하면서 인사의 경우 차가운 것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의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소위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 탄핵을 일삼고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국민 여러분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많은 애국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낸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들을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무제한 끝장 토론,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제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가능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문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 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많은 기자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옮겨 쓰고 있습니까?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직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자들을 향해서 왜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옮겨 쓰고 있느냐. 참으로 오늘날 한국의 언론인들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질문입니다. 현장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사의 간부들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언론사의 사주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고 적어도 진행되고 밝혀지는 사실들은 보도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4년 이상 사실상 한국의 제도권 언론은 기본적인 의무를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4.15 총선 등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단정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문제점,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난다면 적어도 어떤 지금 석연찮은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선관위는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대법원은 또 선거재판에서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도하는 것이 최소한 언론인으로서는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나 대법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재판 진행을 마치 절대 선인 양 여기고 선거무효 소송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자로서는 아주 인턴 기자, 수석 기자만 돼도 만약 그런 식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하면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행태를 명색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까지도 기사와 사설과 칼럼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들을 4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지들 않습니까? 그리고도 당신들이 언론인입니까? 그러려면 아예 언론인 혹은 기자라는 그런 거를 내팽개치세요. 부끄러운 줄들 좀 아세요 지금. 그러니 요즘 기레기라는 말을 넘어서 장녀 같은 기자, 장녀 같은 언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